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오미크론 공포로 이틀 연속 하락한 뉴욕 증시와는 달리 코스피 지수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순조롭게 반등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오늘도 반도체와 경기 민감주들의 움직임 돋보이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달라지는 것인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 전략 세워볼지 오늘도 닥터스탁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식닥터 팀닥터K의 노란톡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팀 닥터 K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팀 닥터 K 4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목요일의 주식 닥터인 팀 닥터 K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국내와 해외 증시 모두를 잡을 수 있는 목요일 국내외 급등주 선양꾼 팀닥터K 김지송 그리고 김동우 주식닥터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먼저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과 함께 여기에 더해서 파월 연준 의장이 이날도 테이퍼링을 더 일찍 시작을 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오미크론과 조기 긴축 우려가 계속해서 뉴욕 증시를 흔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내 증시는 이틀 연속 반등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특히 대형주들의 반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도 장중에 탄력을 확대하면서 1% 이상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1.57% 오른 2,945선 일중 고점 부근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또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1,175원 선까지 하락을 한 가운데 외국인의 매수 이틀째 강하게 유입이 됐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도 규모를 거의 줄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장 내내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마지막에는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0.03% 소폭의 오름세로 977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고 외국인과 개인은 매수를 했고요. 기관의 매도가 나오면서 수급 공방이 벌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대형주 위주의 강세로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주들 오늘도 강했는데요. 어제 나온 수출 호조 소식과 함께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비대면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높아지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1%, SK하이닉스가 3% 강세로 마감을 했고 또 소부장주 내에서도 폴더블 폰과 OLED 등 다양한 호재들이 나오면서 많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 화장품과 조선, 건설, 소비 같은 경기 민감 대형주들도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또 계속되는 확진자 급증 속에서 코로나 수혜주들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재택근무, 원격 진료 관련주들의 탄력 두드러지는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메타버스와 NFT 섹터 차익 실험 매물을 소화하면서 오늘도 깊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게임주와 엔터주들 일제히 낙폭을 키우면서 음봉으로 오늘장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수급이 다시 한번 메타버스에서 반도체 쪽으로 조금은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관전평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여러분 일주일 만에 또 뵙네요. 주식 닥터 김지송입니다. 일단 오늘은 투자자별 매매 현황부터 잠깐 살펴볼 텐데요. 보자면 외국인이 8,800억 원 정도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고요. 개인이 9천억 원 가까이 좀 매도가 나왔죠. 우리가 업종별 매매 현황도 잠깐 보자면요. 업종별로 보면은 확실히 대형주 쪽에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올랐다고 보여집니다. 11월 한국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이 중에 대부분이 반도체 고요. 오늘 외국인에서도 반도체 수급이 좀 많이 나와줬습니다. 반도체 디램 가격에 대한 인상 전망이 나왔기도 하고요. 또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IT에 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입니다. 전일 외국인이 선물 순매수해서 1만 계약이 좀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코로나,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은 확실히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징적인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다음 주까지 뭔가 확실한 전파성이나 전염력 이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이전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때도 델타 변이가 딱 나왔을 때는 시장이 좀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또 위드 코로나를 회복하면서 이 관련주도 오름세를 보였고요. 시장도 같이 올라갔죠. 그때 한번 돌았던 이 순환주들을 지금 또 본다면 패턴이 좀 같이 흘러가는 경향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국내 확진자 중에서도 오미크론에 걸린 환자가 나왔기도 하고 현재 일일 확진자가 5천 명이 넘어선 상황이라서 치료제 관련주들, 또 원격주, 이 재택근무 관련주들은 좀 오름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다. 또 이 거리두기 조정을 염두에 두지는 않는다라고 말을 했었기 때문에요. 이 원격 관련주도 오를까 싶지만 그래도 시장은 기대감에 오르기 때문에 점차 심해지게 된다면 혹시나 거리두기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이 기대 심리로 좀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에 좀 힘든 시장 속에서 빠르게 대처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팀닥터 K와 함께 하신다면요. 저희가 시장 전략 자세하게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의 수급이 IT나 반도체주 쪽으로 많이 들어왔다는 점 가장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오미크론의 여파가 아직 확실히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경계감이나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앞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사례를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시장에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함께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오늘의 관전평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뉴욕 증시 관전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고점 부근에서 조정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전평 들어볼까요? 네, 일단 미국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미크론 네. 확진자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이제 급락을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일단 바이든 정부가 이제 진행하고 있었던 일단 위드 코로나의 정책들이 전부 다 지금 델타 변이 이제 확산 시점으로 되돌아갈 확률이 지금 높은 가운데 어제 장 초반에 이제 확진자 발표와 동시에 이제 좀 급락을 보여줬던 하루였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본다라고 하면 다우 같은 경우가 지금 마이너스 1.34% 지금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고점 대비 지금 이제 낙폭이라고 지금 봤었을 때는 한 4% 정도 하락이었지만 이전에 9월에서부터 이제 10월까지 이제 조정 구간대로 이제 좀 보신다라고 하면 이 구간대에서부터 이 상승분을 지금 현재 80%대 이상 지금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다우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낙폭 자체 흐름을 32,800선까지는 충분히 낙폭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S&P 차트 같은 경우는 일단 고점 대비 약 절반, 이전의 상승분에 따라서 지금 한 절반 정도 지금 하락폭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단 기존의 추세 상승 라인대를 지금 또 이탈하면서 어제자 강한 충격을 보여줬던 자리값이었다 보니까 지금 추가적인 하락 여파는 아직까지 조금 더 남아있다. 저는 그래서 S&P 같은 경우는 지금 낙폭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4,387선까지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단 고점 대비로 지금 현재 낙폭을 보여준
구간 퍼센트 자체가 지금 약 5% 정도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현재 패턴을 좀 그리면서 움직임 자체 변동성이 가장 크게 보여주고 있는 차트 흐름인데 지금 역시 어제자 1.83% 낙폭을 좀 보여주면서 가장 큰 낙폭을 보여줬었죠. 네. 그래서 일단 추가적인 낙폭 자체, 매도세 일단 추세 자체는 14,600대까지도 아직 좀 하락폭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종가 기준 좀 상승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가 플러스 1.38% 그리고 화이자 같은 경우는 지금 1.77% 등 지금 현재 치료제 관련주들이 좀 상승 및 하락 국면에 좀 주가를 좀 많이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었었고요. 오히려 이제 백신만 다루는 이제 모더나나 이제 바이오엔테크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하락을 해준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백신 무용론에 따른 이제 공포가 좀 보여주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은 뭐 결국 다시금 좀 상승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일단 기존 백신의 방식의 기업보다는 이 mRNA 기반의 이제 백신 기업들이 조금 더 이제 좀 빠르게 뭐 바이러스 대응이 이제 더 빠를 것으로 이제 보여주다 보니까 일단 뭐 부스터샷이 이제 뭐 승인이 나올 경우에 해당 수혜를 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유틸리티 섹터 중에서는 일단은 좀 본다라고 하면 전기 공급 관련 종목들은 이제 좀 주가를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에서도 이제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이제 기기 그리고 이제 기술을 공급하는 업체들도 이제 주가를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어플라이드 이제 머터리얼스가 이제 3.04% 지금 현재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램 리서치가 어제자 2.01% 이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또 어제 발표된 11월 ADP 민간 고용 지표는 이제 오히려 전월 대비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일단 고용 지표 자체는 조금 안정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원유 보유량은 이제 좀 감소했습니다만 이제 유가 자체가 일단 오미크론 공포에 좀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즉 이제 우리는 반복되는 이 변이 충격에 대응하는 이제 좀 대응 방안에 좀 습득할 필요가 있겠고. 이에 대비해서 이제 오늘 교육은 이 부분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섹터별 흐름 짚어주셨고요. 또 3대 주요 지수 모두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외 증시 관전평도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주식닥터 팀닥터K의 관심 종목들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즘 또 오늘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시장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어떤 종목들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리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수익률 리뷰를 해드릴 건데요. 이번 주는 단기 매매 종목이 없습니다. 저희가 노란톡 안에서도 단기 종목은 거의 좀 추천을 드리지 않았어요. 시장이 너무 빠지기 때문에 네. 이런 순간에는 오히려 현금 보유가 답일 수도 있고 또 중장기로 좀 가치가 있는 주에서 저점 매수 들어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방송에서 공개해드렸던 종목과 히든 종목에 대해서만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폭락장 속에서도 우리 장기 종목들로 인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초록뱀 미디어입니다. 이 초록뱀 미디어는 11월 4일에 우리가 히든 종목으로 드렸는데요. 사실은 30%까지 수익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좀 소폭 반납을 하면서 우리가 13.3%의 수익을 완료를 했습니다. 12월 1일에 매도가 완료됐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수익률이 29%까지 났고요. 우리가 11월 30일에 14만 1,000원에 매도가 완료됐습니다. 좀 가뭄의 단비 같은 아주 효자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지수 하락에도 정말 견조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우리 노란톡방 안에서도 수익 인증이 좀 많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바로 지난주에 드린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지난주 제가 XR 기기 관련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드렸던 종목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13.5%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이거는 카메라 모듈 전문이라서 자율주행 관련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어떤 종목을 볼 때 이슈가 여러 개가 엮이면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MCDX 현재까지도 보유 중이고 조금 더 추가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노란톡에서 제가 방송 전에 잠깐 이 닉네임이
지송님 팬 3년 차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께서 MC넥스도 이 무료방 종목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공개적으로 종목명을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히든 종목은 노란톡 안에서 다 드렸습니다. 만약에 노란톡 들어오신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전략을 드렸지 궁금하실 때 위에 검색을 해서 그 종목명만 친다면 우리가 전략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이 MC넥스는 지난주에 나간 뒤에도 2번이나 매수 전략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 안에서 많은 정보 받아가신다면 여러분 이 파란불 계좌도 좀 빨간불로 만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최근에 시장이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좀 중장기적인 매매 전략에 좀 집중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초록뱀 미디어와 이츠 머티리얼즈 두 자릿수의 수익률로 매도를 했고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 가능성과 함께 보유하는 전략 제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해외 증시 히든 종목 수익률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 해외 주식은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중장기 주식들이 이제 대부분이고 일단 비중을 좀 유지하면서 일단 포트를 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수 매도를 좀 단기간에는 좀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충격 역시 저희 포트폴리오 상의 이제 주식들에게도 이제 좀 영향을 미쳤고 제가 일단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죠. 항상 수요일마다 폭락장이 왔고 네. 하락장이 와서 그러네요. 수익률 올 때마다 그렇죠. 좀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 흐름 잘 갔던 종목 자체 이제 좀 꺾였던 게 수익률 자체 좀 꺾였던 게 좀 계속 아쉬운데요. 네. 일단 먼저 매번 언급드렸던 일단 브로드컴입니다. 일단 왜냐면 오늘 수익률을 좀 자랑하기보다는 일단 이러한 급락에서도 좀 선방한 종목들을 이제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 시간을 좀 갖겠는데요. 일단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어제째 이제 오미크론 이제 변이 확진에도 이제 좀 불구하고 일단 전일보다 이제 주가는 좀 더 오히려 상승을 해준 모습입니다. 현재도 이제 수익률이 12.61%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매수가가 좀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장기적으로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덩치만큼이나 이제 좀 주가가 잘 안 가던 TSMC입니다. 일단 유럽발 재확산 전까지는 일단 최대 15% 이상까지 이제 좀 수익을 기록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일단 지금 어제도 좀 상승폭을 이어가면서 좀 아쉽지만 현재 구간대는 5.69% 일단 수익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일단 오히려 지금 단계가 일단은 지금 시점이 이제 방에는 들어오셨지만 이미 종목들이 이제 너무 많이 올랐고 계속 지수 자체가 계속 고점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눌렸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새로 오신 분들의 이제 적절한 매수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또 노란톡방 저희 들어오신다라고 하면 제가 일단 또 해외 주식 포트에서 이제 좀 함께 할 수 있는 좀 기회라고 이제 여겨질 만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수요일 밤에 뉴욕 증시가 하락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히든 종목들 브로드컴과 TSMC 점검을 해봤고요. 또 오히려 눌림목 공략도 가능하다라는 전략을 함께 드렸는데 이렇게 히든 종목들과 어떤 전략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바로 입장해 주시면 자세하게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팀 닥터 K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팀 닥터 K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특징 섹터와 업종에 대한 점검을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T 반도체주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오미크론 경계감이 지속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반도체주들의 반등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외국인의 매수가 또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대장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소부장주들도 다 잘 가고 있는데 전략을 좀 어떤 식으로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그러면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삼성전자부터 살짝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일단 바닥을 저점을 확인을 하고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급격한 반도체 판매량 증가에 따른 랠리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IT 소부장 관련주들도 투자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장이 올라갈 때 어쨌든 코스피가 지수를 이끌긴 하지만 조금 더 단기적인 급등이 나오기에는 중장기 종목, 이 좀 중저가 종목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평가인 종목 중에 솔브레인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장비주로는 PSK가 있습니다. 사실 PSK는 아까 이 수익률 리뷰에서 말씀드리진 않았는데요.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부품 쪽으로는 수익률 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바로 MC넥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13% 수익 구간이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DDR5 관련주로는 심택 좀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같습니다. 자, 심택도 그러면 네. 짧게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심택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가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요. 지금 신규 접근도 가능할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폴더블 폰 이 관련주들도 우리가 추가로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두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경 하인테크 그리고 파인테크니스 이 두 종목을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연말에는 좀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굉장히 또 반가운 전망을 함께 제시해 주셨고요. 소부장주 여러 종목들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제시해드렸던 종목들 흐름 하나하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좀 언택트, 비대면 관련해서 좀 전략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타버스나 NFT 관련주들은 비대면 수혜의 기대감이 반영이 됐었지만 최근에는 확실히 좀 조정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런 반면에 다시 한번 재택근무 관련주들, 기존에 많이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좀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이 메타버스와 재택근무 이 두 업종에 대해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한번 들어볼까요? 최근에 NFT랑 메타버스 굉장히 급등이 많이 나왔죠. 시장이 네. 조정을 받을 때도 그대로 쭉 올라갔었습니다. 조정 구간이 되게 짧았었는데요. 현재 지금 봤을 때는 당분간은 조금 접근 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동성 확대 구간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조금 사리면서 이쪽 부분에서 완전한 저점이 확인될 때까지는 조금 더 추가적인 좀 관망하는 추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옥석 가리기를 진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가 게임주 눌림목 구간에서 활용한 이 매수 타이밍 자체는 단기적인 바닥을 확인하고 접근할 건데요. 여기에 대한 전략은 우리가 노란톡 안에서 세워드릴 거고요. 일단 게임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위메이드잖아요. 네. 이 위메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가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네. 한 장중에서는 13% 정도 가량 빠졌었다가 8%까지는 조금 올렸지만 그래도 급락이 좀 나와줬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유가 현재 이 최근에 바로 어제 오늘 나왔던 흑철 복사에 관한 이 악재가 터졌습니다. 흑철로 인해서 우리가 열심히 또 게임에서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가상화폐 위믹스라는 걸 받아볼 수도 있는데 이 흑철이 복사가 된다면 이 위믹스에 대한 뭔가 이 가치나 이게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악재가 좀 반영이 됐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이 악재가 완전히 소화될 때쯤 다시 접근하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비덴트라는 종목 최근에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비덴트는 끝없이 올라갔죠. 그런데 이 비덴트를 보기에는 지금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 투자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비덴트보다 많이 올라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종목 정도를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단키트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차익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재택근무 관련주, 이 언택트 관련주로는 딱 한 종목, 이 알서포트 하나에만 저는 좀 집중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당분간 메타버스와 NFT 관련주들은 추가적인 조정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좀 유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구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 진단키트 관련주들 단기적으로 매물 나올 가능성 언급해 주셨고 또 재택근무 관련주 알서포트 함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또 해외 증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일 고점을 경신하던 기술주들이 최근에 또 조기 긴축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술주들도 좀 눌림목을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이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전략이 있을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어제자 오미크론 일단 뭐 공포와 더불어서 이제 파월 의장의 이제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미국 네. 기술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뭐 다우랑 S&P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특히나 일단 어제자 하락 같은 경우는 일단 사실 매파적인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 여파보다는 일단은 어제 일단 오미크론의 이제 공포가 더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교육 시간에 이제 좀 더 자세히 언급을 드리겠지만 이미 이제 미 증시는 변이 공포에 대해서는 일단 좀 어느 정도 예방 주사를 지금 맞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재차 델타 변이 확산과 그때 당시처럼 일단 재차 순환이 좀 돌아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약 및 백신 섹터 다음 그리고 언택트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다음 에너지 섹터 그리고 위드 코로나 섹터 이렇게 순으로 일단 좀 순환이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얘기하셨던 이제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반도체와 지금 메타버스 관련 종목 같은 경우는 재차 반등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 미증시를 보아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이제 주가가 이제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 모습이었고요. 일단 단기적인 수익을 좀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에서 제약과 이제 언택트 관련 종목을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는 이제 화이자가 있고요. 그리고 존슨앤존슨, 그리고 이제 줌비디오와 그리고 지스케일러, 펠로톤 같은 종목들을 이제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뭐 여행이나 항공, 레저 관련 이제 주식들을 좀 하락할 때마다 좀 소량씩 일단 분할 매수하는 방향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뭐 델타 에어라인이나 이제 뭐 에어비앤비 같은 종목들을 이제 좀 추천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일단 보실 때 일단 델타변이 이제 확산 시점인 작년 10월 대비 그리고 올해 2월까지 이제 주가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일단 평단가를 좀 기준으로 중심가에서 이제 평단가를 이제 형성한다는 목표로 해가지고 좀 분할 매수를 하는 것도 추천드리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공포 속에 좀 해지 수단으로 좀 활용할 만한 ETF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일단은 뭐 선물 대응을 제가 꾸준히 하고 있다 보니까 선물로 이제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대응을 잘 하실 수 있겠지만 선물 좀 잘 어렵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한번 방송 중에 언급을 한번 드렸었는데 예전에 이제 방송 때 언급드렸을 때 그 부분 자체가 테이퍼링 이슈와 더불어서 이제 미 정부 디폴트 우려 이런 상황에서 지수가 이제 낙폭을 크게 보여줬었던 9월 조정 구간이었었죠. 이때 이제 얘기 드렸던 티커 모형 이제 SH인데 일단 프로핏숏 S&P 하락에 이제 투자를 하는 ETF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티커명 PSQ인 프로 ETF 숏 QQQ. 그렇죠. 나스닥 지금 지수에 이제 하락에 투자하는 ETF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 파월 의장이 자꾸 인플레이션이 예전에는 계속 단기적일 것이다, 일시적일 것이다 하다가 결국에 좀 포기를 했죠. 그 내용의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금 공포, 우려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시장에 지배적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대표적인 해지 수단으로 여겨지는 이제 골드 관련 ETN까지도 이제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아이패스 골드 ETN이 이제 대표적인 ETN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티커는 GBUG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고배수 ETF나 ETN을 좀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 이 정도가 제가 지금 추천드리고 싶은 ETF, ETN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더 많은 종목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적기에 제가 노란톡방에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로는 코로나 수혜주들, 또 길게 봤을 땐 다시 한번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유망할 것 같다라는 언급 드렸고요. 또 ETF와 ETN 상품들까지 설명드렸으니까 역시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국내외 증시 특징 업종에 대한 의견과 처방전 모두 확인해 봤고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설명해 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럼 주식닥터 팀닥터K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2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식닥터 팀닥터K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 분석부터 업종 점검,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유용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2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2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팀 닥터 K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팀 닥터 K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수익 고공비행을 이끌 주식닥터 팀닥터K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강의 내용들 노란톡방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닥터K의 김동우 주식닥터입니다. 네, 오늘은 좀
긴급 점검의 시간으로 해서 일단 오미크론 사태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해보자 이렇게 좀 가져왔는데요. 일단 국내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김주성 전문가나 아니면 김 본부장님이 일단은 제대로 체크를 해주고 계시니까 저는 일단 해외 증시 위주로 해가지고 이 대비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단 지금 현재 새 변이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얘기나 이슈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왜 이 이슈가 이렇게 지금 크게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기존의 코로나 변이보다 많은 32개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보유한다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일단은 기존 체세포에 이제 들어와서 기작을 하고 있는 이 스파이크 프로틴, 그렇죠? 이 부분이 변이가 이제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돌파를 빠르게 하고 감염력이 이제 커진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델타 변이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16개로 정말 전 세계 이제 우이종이 되는 데까지 20일이 걸렸던 것처럼 지금 그거의 지금 2배 개수가 이번에 오미크론이 발표가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파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고요. 아직은 그 대신 치명률은 아직 좀 미확인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라고 하면 일단 발견 자체는 아프리카 이제 보츠와나에서 11월 11일 날 먼저 발견이 되었고요. 일단 주요 확산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에서 이제 11월 14일 날 첫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 변이가 이제 32개가 보유가 되어 있고요. 일단 바이러스는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 세포에 침투하기 때문에 돌연 변이가 생기면 전파력 증가 및 코로나19 지금 백신 효과 제한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백신 제한 가능성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우려가 굉장히 커지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좀 봤을 때 오미크론이라는 이름을 좀 가져갔던 이유가 일단 13번째 변이고 5번째 우이종이에요. 근데 이제 5번째 우이종이고 지금 현재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13번째인데 이 지금 봤었을 때 13번째는 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 그리고 누나 아니면 뉴라고 이제 읽는데 뉴라는 거는 이제 좀 영어로 봤었을 때 그렇죠? 새 변이 그렇죠? NEW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기에는 이제 좀 안 된다. 그래서 14번째로 왔었는데 14번째 번호 같은 경우는 영어 발음으로는 이제 XI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XI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도 최근에 이제 뉴스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죠. 시진핑 주석의 성을 따고 있다라고 해서 그 다음인 15번째인 지금 오미크론으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WHO가 너무 중국의 편을 좀 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오미크론 발반 현황. 지금 일단은 WHO에서 이제 변이를 보고받은 지 2일 만에 벌써 우려 변이로 지정을 했습니다. 일단 우려 변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게 4가지가 있었어요. 영국발 알파, 그리고 남아공발 베타, 브라질 감마, 그리고 인도발 델타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추가되면서 5번째 오미크론까지 이제 추가가 된 모습입니다. 일단 남아공 같은 경우 남아공에서 이제 오미크론이 일단 반발 이후에 신규 확진자가 벌써 10배 이상이 증가해 준 모습을 봤었을 때 일단은 지금 왼쪽에서 그래프 그렇죠. 오미크론의 초기 전파력을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그래프 상에서도 지금 기울기 자체가 굉장히 가파른 모습을 보여주고 델타보다도 훨씬 더 2배 이상 가파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우세 변이에 이제 걸리는 시간 약 20일. 그래서 델타 변이에 비해서 5배 빠른 속도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공기 감염 가능성도 우려가 있고 대신에 이제 치명률 같은 경우는 아직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남아공에서 처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했었던 의사가 이제 얘기를 하기를 일단 기존에 치료를 했었던 이제 40대 이하의 사람들을 이제 좀 봤었을 때 조금 이틀, 3일의 가벼운 증상을 보여주고 나서 나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치명률 자체가 아직 확인이 불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PCR 검사로는 코로나 감염은 확인은 되지만 이제 구별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뭐 알파인지, 베타인지, 감마인지, 델타인지, 그렇죠. 오미크론인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오미크론 자체가 판별은 불가능해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검사가 현재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미크론 발견 국가 자체가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이제 28일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12개, 뭐 16개국 정도 됐었는데 현재 지금 가장 최신화로 지금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벌써 최소 28개국 이상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백신 무력화에 대한 여부는 좀 불확실한 상황인 게 일단 남아공 자체에서 이제 백신 접종 완료율이 지금 현재 2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백신 무력화라는 거는 지금 기간값을 1주에서 한 2주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기간값을 보고 좀 판단을 한다는 건데 일단 1주에서 2주 정도 봤었을 때 일단 적어도 50%에서 60% 정도가 지금 현재 백신에 대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기존의 백신의 흐름 자체를 계속 이어갈 것이고요. 만약에 그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화이자나 이제 모더나 같은 이제 각 제약사 그렇죠? 여기에서는 일단 최대 3달, 100일 이내에 똑같은 이 지금 현재 백신을 좀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렇죠 부스터샷 내용까지 이렇게 대응 영역 자체를 지금 좀 3가지로 가져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좀 중요한 게 우리가 앞에 내용 자체는 좀 간단하게 알고 가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나스닥 지수 자체가 최초 코로나에 이제 충격을 받았을 때 지수가 얼마나 빠졌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일 하단에 있는 박스를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최초 코로나 대비 32% 지금 하락을 해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델타 변이의 이제 확산 때는 최대 마이너스 13%, 약 지금 보면 절반 이하, 절반 정도 때까지 이제 떨어진 모습이죠. 그러면 이번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3%라고 제가 적혀 있는데 지금 현재 어제자 충격 때문에 제가 못 고쳤는데 이게 마이너스 지금 6%대예요. 6% 정도. 6%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이전 델타 변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약 7%에서 13%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S&P 지수 같은 경우도 똑같은 흐름으로 지켜보셨을 때 최초 코로나 마이너스 35%, 델타 변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17%, 그러니까 오미크론 현재 S&P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 정도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S&P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지금 하락폭 자체를 바라봤었을 때 마이너스 8%에서 17% 정도까지도 추가적인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하락폭에 대한 감소 원인에 대해서 이제 좀 볼 텐데요. 일단 국가적으로는 각 국가별 이제 경기 부양책이 있었죠. 그렇죠. 금리를 좀 하락을 시키고 그리고 지원금 이렇게 자금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면서 시장에 돈을 유통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지수나 이런 하락폭에 대해서 이제 방어를 해준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 공급에 따른 이제 불안감 해소가 지금 많이 나와줬고 현재 또 치료제까지 공급 얘기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지수의 이제 상승 흐름 계속적으로 이 하락폭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전보다는 감소를 해주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학개미, 동학개미 이렇게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일단 하락장의 이제 공포에서 일단 좀 매수의 기회로 이제 좀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기존에 겪었었던 내용들이나 해석 자체를 좀 봤었을 때 앞에서도 그렇고 재차 반등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무섭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렇죠. 일단 1, 2주 사이에서 백신 괜찮다. 오히려 이제 가벼운 감기 수준이다. 이렇게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좀 괜찮겠다라고 이제 봐줄 수가 있겠죠. 오히려 더 빠른 반등을 좀 볼 수가 있는 타이밍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복되는 변이 이슈,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일단 변이가 발생을 하고 나면 먼저 주가가 하락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백신주,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던 백신이나 제약주들이 이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나 이제 언택트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현재 원래는 이번에 오미크론이 발생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렇죠. 위드 코로나 지금 현재 발생이 좀 되는 상황인 중에 여기서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폭을 보여줬었는데 다시금 제자리 걸음으로 이제 좀 돌아갈 수 있는 상황까지 놓여져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좀 준비한 거는 먼저 백신 헬스케어 대표적인 섹터로 일단은 ETF를 준비를 했는데 티커는 XLV입니다. 일단 헬스케어 관련이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백신이랑.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3월 달에 상승폭, 그렇죠? 3월 달에 상승폭, 그 다음에 2차적으로 1차 파동일 때 그쵸 여기서 나왔던 상승 제일 먼저 상승폭을 다른 섹터보다 먼저 보여줬었고 델타에서도 가장 먼저 빠른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에너지 관련 섹터도 거의 위치는 비슷하고 기간값 차이는 많이 안 나지만 조금 더 뒤에 반응을 해준 모습이었고요. 이것도 첫 번째 그쵸 코로나 쇼크가 있었던 구간대 그 다음에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로 이렇게 나와주는 상황이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여행 관련주였었는데 여행 관련주는 굉장히 좀 굼뜬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렇죠. 이전에 코로나 처음에 터졌던 이제 3월달 20년 3월 달에 이제 봐주신다라고 하면 이전의 상승 흐름 자체가 횡보를 좀 겪으면서 그렇게 큰 상승폭을 못 보여줬었는데 그다음에 다음 후반에 급등을 해주는 모습, 델타 변이도 상승 흐름 천천히 가져가다가 이후에 이제 급등을 해주는 차트 흐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아까 그러한 순환 사이클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섹터 테마가 다시 추가적으로 어떻게 돌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구간대는 이전과 똑같이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능성이랑 지금 가장 높은 확률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재 상황에 일단 높은 인플레이션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조기 테이퍼링 계속적으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언급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 이 인플레이션 상황까지 같이 곁들여서 현재 주식 상황을 좀 흐름 자체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오미크론에 대한 지금 불확실성이 아직은 좀 더 놓여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을 하면서 시장 자체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김동호 주식 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최근 시장에 또 가장 큰 변수가 된 만큼 오늘 시장과 업종 긴급 점검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되는데요. 이 주식 닥터 팀 닥터 K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2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식 닥터 팀 닥터 K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과 업종,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부터 이렇게 투자 노하우가 가득 담긴 강의까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2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2번째는 이 QR코드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팀 닥터 K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팀 닥터 K 4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히든 종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도 히든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오늘도 히든 종목 1개와 공개 종목 1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히든 종목부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의 글자 수는 일단 5글자고요. 네. 시옷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시옷이요? 네, 네. 시옷이 많이 들어가고요. 내용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2차 점지 이 함체와 5G 통신 장비 함체까지 제조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반도체 프레임 분야에도 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많은 종목으로 엮여가 있는데 테마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그리고 5G 통신 장비, 반도체 이 세 박자가 고루 갖춰졌습니다. 최근에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블록체인, NFT 또 메타버스가 연결된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세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것처럼 좀 테마가 많이 엮여진 이슈들이 많을수록 잘 올라가기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5글자, 이 방송이 끝나고 저희가 이 종목명을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언제 들어가는지 매수가나 목표가, 손절가 모두 전략은 저희가 들어가게 된다면 아마 내일이나 뭐 이번 주 중으로 전략을 또 상세하게 노란톡 안에서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종목은 공개되는 종목입니다. 바로 네. 롯데케미칼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원재료의 가격 부담이 좀 완화가 됐고요.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면서 좀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순이익만 1조 6천억 원 가까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급격한 유가 상승만 없다면 실적 서프라이즈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저는 이 공개 종목으로는 롯데케미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 제시해 주셨습니다. 일단 히든 종목으로는 5가지 글자의 종목, 그리고 2차 전지, 통신 장비, 반도체 3가지 모멘텀이 다 있는 종목이다라는 힌트를 들어봤고요. 또 공개 종목으로는 화학주, 롯데케미칼 제시해 드렸으니까 자세한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딱법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해외 주식 히든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 예전 교육 시간에 이제 언급드렸던 섹터 중에 이제 에너지 섹터랑 지금 현재 위드 코로나 관련 섹터를 일단은 여기서 히든주로 일단 좀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추천주 일단 두 가지를 좀 언급을 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설명드릴 거는 에너지 섹터에서 가장 안정적인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넥스테라 에너지입니다. 아마 이제 전에 방송에서도 이제 한번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었었는데 이번에 좀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좀 불안전한 지금 현재 장세 속에서 일단 안정성을 좀 우선시하는 분들에게 일단 좀 추천드리는 주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해당 업체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규격전기를 일단 각 가정과 그리고 산업체에 이제 공급을 하는 이제 민간 발전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해상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기존 화석 연료를 사용하여 이제 발전하는 방식하고 그리고 이제 친환경 방식, 풍력이나 이제 지열 같은 부분들을 기후 협약 관련 이제 수혜가 이제 예상되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유가 상승을 하면 똑같이 상승을 할 것이고요. 그렇죠? 기후 협약 관련된 이런 상반된 상황 속에서도 그 부분에서도 일단 안정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초보분들도 이제 좀 안전하게 좀 담아가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히든주 같은 경우는 일단 위드 코로나에서 일단 좀 극장 관련 탑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 자체가 이제 가장 큰 힌트인 것 같아요. 네. 극장 관련 가장 탑픽이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및 전 세계적으로 약 1000여 개의 이제 극장이랑 700개의 이제 스크린 영화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어떤 기업이다 이제 특히 알 수 있을 텐데 네. 지금 일단 오미크론 여파가 있는 상황에서 왜 위드 코로나를 이제 좀 추천을 하는지 좀 의아해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앞에서 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좀 위드 코로나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분할 매집의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지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적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좀 수혜를 강하게 좀 보일 수 있고 오미크론 극복에 따라서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담아가시는 거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뭐 분할 매집 전략에 대한 가장 유효한 종목이라고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나 해석 자체는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두 종목 제시해 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에너지주 넥스트에라 설명해 드렸고 히든 종목은 극장 관련주입니다. 위드 코로나 수혜주이기 때문에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시를 함께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내일 시장 전망을 또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내일장에서는 코스피 지수 2,900포인트에 안착하는지가 좀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IT 반도체 섹터 오늘 좀 올랐지만 그래도 자금이 여전히 집중되는지 그 여부도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IT 반도체에 집중될 경우에는 다른 업종이 좀 부진할 가능성이 높고요. 코스닥에서도 IT 반도체 소부장주 이쪽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상승 여부가 좀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화학주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요. 바이오와 엔터주들 지금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데요. 여기가 진짜 바닥인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BTS 멤버들이 하이브 주식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서 오프라인 이 콘서트가 좀 취소가 되면서 엔터주들이 많이 하락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엔터주에 관련된 전략은 노란톡 안에서 또 자세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2,900선 안착 여부 확인해 보시고요. 또 IT 반도체 상승 연속성이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히든 종목들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렸고요. 또 해외 증시 전망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일단 아까도 이제 좀 설명드렸다시피 일단 좀 델타 변이에 대한 이제 좀 차이점을 조금 인지를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우려랑 더불어서 조금 더 보수적인 대응 자체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일단 좀 해외 주식 자체를 처음 하시는 분들 지금 현재가 가장 시작이 좀 적기지 않을까. 지금의 이 눌림 자체를 이해를 하고 여기서 대응 전략을 좀 가져갔었을 때 지금이 일단 좀 준비 시기고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 방송 보시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 있으시다면 노란톡방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QR코드를 통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방법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팀 닥터 K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또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장과 업종, 종목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방송에서 다 못다한 내용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